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아니야? 요새 한 2년 만에? 2년 만에 처음이죠. 네. 이재명 고문이 왔다 갔거든. 그 덕이야? 그래가지고 요번에 막 표 끊고 난리났어. 아침부터 와가지고 귀찮아 죽겠어 아주. 그래도 이분은 여전히 맨 앞자리.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이분은 가정 불화가 심하다니까. 요 앞에는 이제 처음 온 개딸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뒤에도 개딸들 많아요. 예. 아, 이거 최근에 새로 나온 건데 또 우리 신유진 변호사.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러분 이게 타르틴이라는 프랑스 음식 뭐냐면은 이렇게 뭐 빵이나 과자 이런 거에다가 위에다가 발라 먹는 예, 영어로 하면 스프레드 같은 건데 다 드셔보셨죠 지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이건 아몬드, 화이트 아몬드 크림. 이게 아몬드랑 우유랑 그리고 바닐라빈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피스타치오. 이거는 진짜 100% 피스타치오. 이 피스타치오는 와 이게 미식의 끝판왕이에요. 피스타치오가 제일 좋은 지역이 시칠리아래요. 시칠리아산 피스타치오. 대단합니다. 이거는 살구. 근데 살구도 그냥 살구가 아니라 이 아프리카 살구랑 라벤더래요. 되게 향긋합니다. 되게 향긋해서 이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하실까봐 3개를 세트로 미식의 정말 끝판왕입니다. 이 제품이 다 유기농이고요. 정말 이 미식의 하이엔드. 우리 이제 이런 거 좀 먹어줘야지. 하이엔드입니다, 여러분. 네. 제일 맛있는 건 저는 이거예요. 다크 초콜릿 오렌지. 오렌지 향이 확 올라와요. 다크 초콜릿 오렌지. 추천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형편 되시면 사십시오. 자, 지난주에 얘기한 거 이어서 마무리할 게 하나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IMF 직후에 남들은 금모으기 운동할 때 첫 아파트를 쇼핑했던 사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모 씨라는 사람한테 엄마가 돈을 1억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그런데 이 정모 씨가 한 달 있다가 아들 한동훈한테 팔았다. 이런 희한한 거래가 다 있냐. 이 복잡한 과정이 증여세를 탄로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었어요. 군대 갔다 온 후에 이 집값이 2배 이상 뛰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때부터 본인의 부동산을 증식해 나가거든요. 그것도 IMF 남들 금모기 할 때 대단히 부도덕하지 않냐 이거였는데 KBS 보도가 새로 나왔어요. 사실은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조합원들에게만 매매가 되는 무주택자만. 예, 무주택자 중에서도 조합원만. 그렇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 자격을 없는데 어떻게 사? 우린 못 사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에게 가서 돈을 주면서 여기다 근저당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합원 자격을 사서 넘겼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불법이에요. 부동산 투기, 복부인 이런 단어가 여기서 붙어서 등장했던. 그러니까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무주택자인 조합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렸어. 그래서 여기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해요. 돈을 못 갚아.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이제 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네. 빚쟁이한테 그 네, 물건을 빚쟁이한테. 받아내는 방식으로 집을 얻었다. 그러니까 딱지를 거래하는 아주 희한한 방법인 거지. 불법 부동산 거래지. 이걸 딱지 거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1억 원을 갚았네 안 갚았네 1억 원을 용돈으로 모았네 세뱃돈 받았네 안 그러니까 받았네 1억 원을 그 갚았다 얘기했는데 하더라도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취득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취득 과정이 1억 원을 갚았다 하더라도 취득 과정이 위법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하나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갚았냐 안 갚았냐. 그 돈을 거래한 내역은 25년 전에 저축은행 거라서 자료가 없다. 근데 난 여기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당시 한동훈은 소년등과 했어요. 사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 경험이 있겠지만 집안에 법대 다니는 조카가 하나가 있어도 땅을 사거나 주택을 매매할 때
야, 이거 돼, 안 돼? 하고 물어본다고. 동네 사돈의 8층까지 와서 이거 돼, 안 돼? 계약서 좀 봐줘. 이런 거 다 물어봐요. 저기 되면은 근데 자기가 사시 합격했는데 사실 그 엄마가 해서 엄마가 다 했대. 엄마가 다 하고 자기는 몰랐다는 거야. 자기 몰랐대요. 이게 말이 돼요? 거꾸로 엄마가 물어보지. 엄마가 물어보지, 상식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추가됩니다. 이게 딱지 거래라는 게 원래는 아파트를 사면 등기가 넘어야 되는데 등기가 못 넘어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무주택자 용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돈이 많아. 살 자격이 안 되지.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 IMF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쇼핑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딱지만 사는 거예요. 딱지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집 문서가 안 넘어오는 거야. 그 집을 살 권리를 나한테 넘겨. 보증해 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저당을 잡아놓고 빚 대신 아파트 받았다. 그런 거죠. 이거는 아주 전문가들만 하는 거예요. 전문가요. 근데 심지어 이 사법연수원 마치고 자기가 공직자가 되는 길을 가면서도 나는 이런 거래에 대해서 문제성을 못 느꼈다면 이건 굉장히 더 큰 문제다. 아니 사실까지 합격한 성인이 내 아파트인데 그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누구야? 얼마야? 어떻게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KBS 보도의 그 의혹 제기대로라면 모친이 정모 씨한테 1억을 빌려준 게 아니라 1억으로 딱지를 산 거예요. 사실상. 조합원 지위를. 예. 한동훈 후보는 이미 딱지 주고 산 아파트를 근저당을 안고 소유주가 됐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억을 엄마한테 갚았다고 주장하나 근거 자료는 없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자기 재산 증식을 시작했다고. 그럼 무슨 정의의 사도야, 씨발. 고소의 열받아, 사도죠, 아주. 요새는. 아, 여기 고소당하신 분 또 계시네. 고소당하신 분. 네, 아동복지법 위반이랍니다. 왜? 만약에 아빠가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얘가 들켰을까?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안 썼어. 다르게 썼겠지. 뭐 여기서 말하지 마. 총선부터 나가야지. 요걸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왜 웃는지 궁금할 텐데 통째로 묵음 처리하겠습니다. 청문회 때 그 딸의 스펙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응 논리. 하나는 내가 몰랐다라는 거고 하나는 딸한테 그렇게 들었다. 이건 이제 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한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야 돼요. 기자들이 가서 딸한테 이것저것을 물어보면 딱 이 논리로 갑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정서학대고 아니,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질문을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지 그저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동훈 후보자의 방식은 나 고소고발할 거야? 검찰 내 구한 줄 알지? 겁먹어? 이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범죄기록주의를 나중에 띄워보잖아요. 그러면 딱 나온다. 아동복지법 위반. 정말 피의자. 이상하잖아. 물론 아동복지법 무혐의라고 위반. 나오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딱 써있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고소고발했다 다 취하했잖아요. 왜? 언론들이 하나같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 난리를 치더니 한동훈한테 입을 다물고 있냐고요. 만약에 조국 장관 이랬다 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열받네. 왜? 출마하게? 오랜 세월 내가 늦게 공부하지만 기자들이 참 비겁해요.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한다고 하는데 한동훈 살아있잖아. 팔딱팔딱. 응? 완전 살아있잖아. 그러면 기사가 쏟아져야지. 입을 다물잖아. 조국 전 장관 때는 때려도 고소 안 할 거 알거든. 때려도 내가 안전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살아있기로 치면 지금이 가장 싱싱하지. 엄청 프레시해. 응? 근데 겁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초라해. 씨발. 네. 청문회 감사 마무리할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거든요. 뭐야 이거. 수사를 잘하고 집요했을 수는 있는데 아이 너무 시시하다. 케냐 국적. 무슨 온라인 과외 선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듣도 보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뭐 앱을 개발해서 그거를 또 뭐 출품을 해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앱을 어디서 개발했냐. 그 온라인 플랫폼 중에 개발해주고 하는 크몽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 그런 거 보면은 우리도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뻔뻔해야 되고. 결론이 그거야? 네, 더 뻔뻔해져야 돼. 난 진짜 뻔뻔해져야겠다. 아니 저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고개를 못 들을 텐데 우리 내부에서도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연필 딱 들고 아무것도 뭐 쓸 것도 없어서 바보 막 이렇게 썼을 거야. 나는 그 해명들도 너무 예, 해명 그러니까 너무 후져요. 이게 이제 검찰의 에이스, 현 정부의 2인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데 해명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시시해요. 딸 입시에 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에세이에 불과하다. 에세이를 뭐 수필인 줄 아는데 여기서 쓰이는 에세이는 논술이에요.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리포트 에세이라고 하죠. 그냥 신변 잡기는 우리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우리는- 미셀러니. 그리고 뭐 아마존 전자출판 이런 거 아니 취학 학생들한테 무슨 영어로 수학을 가르쳐. 그리고 그 전자출판 양식이 아마존 킨들이에요. 그 읽기 전용 패드가 있다고. 그게 어딨어? 너무 허접해 답변들도. 오픈 액세스 관련된 설명도 너무 허접하고. 그 만약에- 학자들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오픈 액세스를 만약에 이런 류의 답변을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했었으면 아마 개박살 나지, 지금쯤 개박살. 개박살 났을 거예요. 내가 해외 입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스펙들,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이냐. 현업에 있는 양반이에요. 전형적인 미국 입시용 스펙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미국의 상위 대학들은 우리로 치면 내신, 그다음에 SAT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요 두 가지는 다들 점수가 너무 높대. 그거 가지고는 변별력이 없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액티비티. 중3 때부터의 활동을 쓰게 돼 있대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SAT 점수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하버드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대외 활동이나 봉사 점수가 이제 엄청 더 중요해졌죠.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 미국 대학을 가려고 하는 우리나라 다른 학생들이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거는 못 믿겠다. 미국에 있는 한인계 학생들까지도 뉴욕타임즈 기자분인데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입시 부정을 쫙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무슨 배우 딸 아들 뭐 다 잡혔어요. 필리처 받은 양반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그 공지를 냈어. 이거 제보해라. 그런 이 사람 사건 제보해라. 관련하여 제보 받는다고 어. 아예 올렸어. 올렸어요. 한인계 그 학부모들이 우리 너무 생피스럽다 이러고. 근데 또 이게- 그것도 물어봤어. 뭔 짓이야. 아마존에 이거 아무도 안 보는데 전자출판 이런 거 왜 하는 거냐. 출판을 하면 가점을 준다고 하는. 그리고 할머니 건물에서 자기들끼리 전시를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냐 그랬더니 전시도 쳐준대. 전시 주제가 차별금지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대. 아이비리그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백인들, 와스프 이쪽 말고 그 외에인데 인종이나 이런 성별의 사람들을 이렇게 입학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성을 보장해서 그 다양성이 학문을 풍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쪽의 기본적인 교육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의 젊은 여성 청소년이 차별금지와 같은 다양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미술 전시회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를 예. 배려하는 활동, 예. 액티비티를 했느냐. 동아리 만들고 뭐 이런 거. 본인이 이제 무슨 동아리 만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활동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이제 일반론이에요. 교내에서 출발한 활동으로 유일하게 쳐주는 게 이 클럽 활동이래요. 왜냐?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리더십. 동료들, 동기들, 자기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잘 조직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 그 활동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동아리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동아리의 파운더 만들었다거나 거기에 프레지덴트, 회장 이걸 높이 쳐준다는 거야.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3명짜리도 있고 막 4명짜리도 있고 다들 맞는데 미국에 있는 이모의 딸들과 같이 서로의 품앗이. 클럽에 회원이 되죠. 품앗이. 이게 스펙, 공동체 스펙 품앗이를 한 걸로 보여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더라. 정말로 봉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전시도 보면 이모의 딸들이 전시에 이름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서로. 전시에 구경으로 온 사람들은 그 학원에 다니는 학부모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전시를 하고 작품 판매료는 복지단체 기부, 기부, 이렇게 이런 되는 것도. 거죠. 일단 저는 가겠습니다. 이제. 9시 반이 됐기 때문에. 또 그, 죄송합니다. 맞아. 네. 예. 진행자시지? 예. 예.
변호사 되기 전에 밥벌이 할 게 없어가지고 친구 딸을 논술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용인외고를 가는 친구였어요. 국제반하고 국내반하고 아예 반이 갈려요. 준비해야 될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국제반 있는 아이들은 진짜 뭐 앱 개발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봉사단체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용인시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활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반용이에요. 그게 거의 한 10년 전인데, 제안을 받았어. 1년에 1억씩을 줄 테니까 우리 자식을 그런 스펙을 만들어서 보내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었어요. 이게 1억, 벌써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어. 내가 최근에 만난 그분도 그러더라고. 그 정도 비용이 1억짜리도 있고, 어. 몇천짜리도 있고, 아이비캐슬용 스펙이 있고 스카이캐슬용 공부 방법이 따로 있는 거지. 아이비캐슬, 스카이캐슬. 근데 저는 이런 사건들을 검사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100이면 100 부인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모른다 그래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죠. 검사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그쪽 해보자면. 검사의 시각에서, 한동훈의 시각에서. 조국 때 했던 대로 하면 다 압수수색이죠, 이거. 한동훈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에세이고 적으면은 2-3페이지, 많아봤자 6페이지라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뒤져봤어요. 제일 적은 게 4페이지, 대부분 5페이지. 그런데 10페이지짜리도 2개. 표절한, 대필한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조차도 거짓말이었다.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이런 표절 혹은 대필 의혹은 즉각 아웃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될 겁니다. 법무장관은 되지. 되죠. 아니 정호영도 될 것 같은데? 한덕수를 버리는 카드로 쓰고 나머지를 다 명시킬 거예요. 잘 됐다고 봐요, 난. 잘 됐잖아. 아니, 국민들이 안 됐잖아. 그런 정부야. 잘 됐잖아. 너무 적나라해. 반스 안 입고 다니는데? 앞으로도 계속 안 입을 거가 봐.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라인이 6명, 7명이잖아, 법무부 장관까지. 대단합니다. 본인까지 8명 아니야. 본인까지 8명이네. 본인까지 8명. 검찰끼리 앉아있더라고. 네. 근데 인사, 검증, 법률, 문고리 이런 거 전부 검사 출신 쫙 다 배치했잖아요. 거기 자기들끼리 앉아있더라고. 검찰 5화국이야, 진짜로. 용화대 들어고 너무 앉았어. 적나라해. 양념으로. 티팬티라도 입어야지, 티팬티라도. 상상되잖아. 하지 마, 자꾸. 한동훈 후보자가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 첫 출발이야, 이게. 정치인 중에서도 달고 달아가지고 볼 거 없는 사람들 있잖아. 응? 자기가 불리하면 다 모른다고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전면 부인해버리거나 법을 들이대거나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달고 달아서 나쁜 유형이 있잖아요. 벌써 그렇게 돼 있어. 저렇게도 할 줄 아네? 저렇게까지 솔직한가? 의외의 지점도 하나도 없어. 졸라 시시해. 응? 사실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검사 그만두고 막 정치 시작할 때 다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집요하고 영리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인으로 크게 성장이 글렀어, 내가 보기엔. 예. 호연지기가 없다. 시시하다. 이 뭐야 이게? 손 떨면서 씨발. 가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